안녕하세요. 산업협력 캐스톤 중간 발표를 하게 된 코즘팀입니다. 목차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구현. 구현은 저희가 이번에 구현하게 된 리스트 페이지, 취약점 페이지, 디테일 페이지, 즐겨찾기, 취약점 알림 메일, 게시판과 같은 기능들을 구현을 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저희가 개발하게 되면서 생긴 문제점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는 리스트 페이지와 검색창, 그리고 중앙에는 취약점 관련된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리스트 페이지에는 일단 오픈소스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리고 보기와 같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고리는 계열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아파치 계열이면 아파치, 자바 계열이면 자바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훗날 이제 기능에 따라서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고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협투자증권에서 저희에게 이런 오픈소스들이 회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 이것들을 참조하라고 오픈소스를 리스트를 줬는데 그 리스트를 위주로 저희가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검색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취약점 페이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에는 오픈소스 이름이 나와 있고 두 번째에는 GitHub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시면 이제 해당 오픈소스에 대한 최신 버전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즐겨찾기를 할 수 있도록 별이 있는데 이 별을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는 오픈소스를 즐겨찾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변경된 날짜 그리고 오픈소스에 대한 최신 버전 날짜와 최신 버전이 나와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해당 취약점에 대한 아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디들은 이제 CV2020 이때 2020은 날짜고 그 옆에 1967은 오픈소스 취약점에 대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요약과 설명이 나와 있고 그 옆에는 이제 점수가 나와 있는데 이 점수는 0점부터 10점까지 심각성을 기준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10점은 제일 심각한 거고 0점은 제일 심각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점수에 따라서 색깔별로 나타낼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 위에 여섯 번째로는 이제 정렬인데 어, 이제 디폴트로는 날짜별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제 훗날 이제 점수별로 정렬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디테일 페이지입니다. 이제 취약점 페이지에서 아이디를 클릭하게 되면 이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디테일 페이지에는 이제 해당 오픈소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고 그 밑에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레퍼런스에는 해당 오픈소스에 대한 이제 공격 코드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오픈소스 취약점에 대한 버전에 대한 이제 레포트들이 나와 있어서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이디 오른쪽에는 이제 저희가 참조한 MVD라는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가 있습니다. 다음은 즐겨찾기인데요. 사용자가 등록한 즐겨찾기들은 이 내 즐겨찾기라는 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변경된 날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오픈소스 취약점에 대한 정보가 올라왔을 때는 이제 사용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알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정 버튼을 통해서 즐겨찾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점 알림 메일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사용자가 오픈소스를 즐겨찾기 하게 되면 해당 오픈소스에 대해서 취약점이 업데이트 되었을 때
이렇게 사용자에게 이러한 형식으로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네, 다음은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는 원하는 오픈소스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접수, 처리 중 완료 단계로 나누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발하면서 생긴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토큰 형식으로 주고받았는데, 토큰 형식이란 프론트에서 먼저 토큰 발급을 위한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토큰을 발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프론트에서 토큰을 포함한 내용을 서버에게 보내게 되면 서버는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보내게 되고 이제 응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프론트에서 토큰에 대한 걸 포함하지 않고 데이터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는 데이터를 권한이 없어서 주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큰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이런 토큰에 대한 잘 인지를 못한 상태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프론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하는데 서버에서 계속 거부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 봤더니 서버 쪽에서 이제 프론트에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그 경로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각종 이제 문서와 구글링을 한 결과 이쪽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발견하게 되어서 해당 경로에 권한을 부여하게 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5월 넷째 주와 6월 첫째 주에는 카테고리 기능별 분류를 할 것입니다. 현재 리스트 페이지에는 이제 프레임워크, 언어, 이런 계열별로 기능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치면 아파치, 자바면 자바. 근데 훗날에는 이제 사용 용도별 분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링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현재에는 GitHub 링크만 걸려져 있는데 훗날에는 여러 가지 취약점 관련 사이트의 링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에는 현재는 날짜별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점수별 정렬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UI UX 개선도 할 것이고 둘째 주, 셋째 주에는 버그 개선을 할 것이고 마지막에는 AWS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를 배포할 것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